아하. 다시 한 번만요. 놓칠 뻔했어요? 맞죠? 네. 시작하시죠. 아 이제 되나요? 아 되죠? 뭐 어, 하시려나? 뭐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3월 22일이고요. 오전 10시 52분입니다. 158번째 시간이고요. 플랜 75를 다루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소개하시죠. 검은 옷 입은 사람.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개별교양 환승센터에서 날아온 장빈둥입니다. 야, 이걸 실제로 들을 수 있다니. 네, 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네. 근데 왜 검은색 옷만 입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저 아, 이유? 옷에 막 큰 관심이 없고 아, 매일매일 반복해서 입으려면 음.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자신 있다. 그렇게 한번 네. 봐드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아 그래? 네, 흰색 옷을 입으면 작아집니다. 아 왜요? 너무 드러나서 내 자신. 네, 전 드러나는 걸 싫어요. 나는 그냥 그림자 속에 있고 싶은데. 맞아요. 들키지 않고 싶어요. 근데 빈둥님 이상한 게 네. 드러나는 건 싫은데 강연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 다 정치인 하고 드러나는 거. 제가 원할 때만 드러나고 싶어요. 아. 제가 원하지 않을 때는 숨고 싶고. 근데 원래 그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라는 건 사실 네. 대중이 이끌려 나오게 되어 있는 마련인데. 그래도 뭐 네. 흰 옷을 입으면서까지 드러나고 싶진 않다 정도. 뭐 흰 옷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는 또 네. 소담님은 딱 흰 옷을 입으셨네요. 불편한 흰색, 질문을 검은색. 또 돌려서 네. 그런 점에서. 근데 빌바오님도 어두운 색상 입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하얀 편이었는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약간 아저씨 톤이 좀 되면서 잘 안 어울린다. 술톤 이런 건가요? 뭐 술톤이 나면 거무티티 톤이 이제 저도 소다님처럼 하였었는데 그랬었는데 말이죠. 나이 이슈일까요, 그게? 자기 관리 이슈.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자기 관리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전 그래서 밝은 이미지인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소담님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밝은 저도요? 옷도 잘 어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저랑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왜? 네. 많이 다르죠. 네. 그래도 타이거즈랑 좀 다르죠. 오랜만에 여기 오면 듣는 얘기잖아요. 타이거 우즈. 저번에 한번 잘 맞는데. 저번에 한 번 듣고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아, 세상살이 하면서 음. 빌바오님만 얘기해. 그래서 세상에 아직 타이거즈가 덜 알려져서 그렇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 최근에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빌바오님이 12월 3일 이후로 영화를 네. 못 보셨다고 해가지고 좀 죄책감이 들었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니까요. 이 시국에 분노하지 않는 청년이라니. 그러니까요. 하지만 전 집회도 나가면서 영화도 보고 있습니다. 집회 뭐 많이 나가시죠? 이따도 뭐.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전 지난주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렇죠. 왜 네. 오늘 또 가게 되었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영화 재밌게 보고 있고 음. 그 아카데미 시즌이어가지고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그럼 저 대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송 만드는 외의 작품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시사 이슈에 지금 막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혹시 빌바오님 방송에서도 시사 얘기 많이 해요? 거의 안 하는데 네. 거의 안 하죠. 근데 그냥 너무 진짜 좀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이제 한 세 내가 번? 나서야 할 때인가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가? 내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야 되나?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빌바오님은 인스타그램 같은데 통해서도 예. 뭔가를 자주 올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 저 팟캐스트 계정으로는 잘 안 하고 저는 스레드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표출하시나요?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요? 네, 오. 스레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인스타그램보다. 네. 아무래도 저기 사진 찍고 뭐 올리는 거보다.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그 가야 되는 지향성 있잖아요. 뭐 약간 멋있는 그런 네. 근사한 뭐 근사한이라고 통칠 수 있겠네. 그렇게 근사하게 살지를 못해서 그런지. 근사한 모자 쓰셨는데요. 오늘. 무려 한 6개, 7개 있는 모자. 네. 저 모자를 뭐라고 부르죠? 어떤 모자라고? 이거를 이제 와치캡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볼드캡이라고도 하고 음. 그런데
맞습니다. 이걸 쓰고 다니면 혹시 탈모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뭐 아직 굳건합니다. 예. 굳건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중에 네. 훅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훅 갈 때가 오긴 오겠죠. 네. 저희 아버지와 뭐 삼촌들을 보호할 때 훅 갈 네. 때가 오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난 옛.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만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뭐 40대 중반 넘어간 남성들의 큰 이슈거든요. 사실. 기선제압이 되죠. 아무리 그 친구가 잘 나가도 너 좀 위태위태하다 이러면 거기서 기가 그런 죽고. 소리를 한번 들으면 네. 나 아니다 굳건하다 하면서도 집에 가서 슬쩍 봅니다. 저는 그 정도 의심할 정도로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오늘 네. 이야기할 주제와도 좀 연결되는 것 아, 같아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네. 노화랑 노화랑 관련된 관련 있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창창하기 젊지는 않으니까. 네. 뭐 이제 슬슬 제 소담님이 스몰 토크를 워낙 싫어하시기 때문에 슬슬 영화 얘기로. 근데 제 해봐야 되잖아요. 근황만 얘기하고 그 빈둥님 근황 얘기 안 뭐 했으니까. 타이거 주니까 뭐 커피 많이 쳤겠죠. 뭐. 뭐 그런 하긴 할 게 없어가지고 네네. 네.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요새 그 뭐 강연, 뭐 독서 모임 이런 거 추천 안 하신다고. 원치 않은 예. 건 또 아니지만 네. 어쩌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게 지내고 있어서 약간 그 빈둥님의 어떤 포지션이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뭐 연예인들이 흔히 하는 데뷔담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수줍고 끼도 없어서 연예인 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친구 오디션 응원해주러 따라갔다가 제가 연예인이 됐어요. 요런. 근데 사실 저는 그 약간 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연예인이 됐다. 요런 심리가 숨어져 있는데 빈둥님도 노력하지 약간 않고 잘생겼다. 뭐 그런 거예요. 뭐 나는 사실 밖에 드러내는 거 하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 드러나 있더라. 나의 그게- 운명인 것 같다. 그게 제 숨겨진 욕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드러나지 않는. 네, 욕망을 드러내고 좀 싶지 직시하길 않아요. 바라면서 욕망을 직시해야 컨트롤이 되고 또 사고가 터지지 않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 영점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저번에 독감 이슈 때문에 녹음이 한번 미뤄져가지고 그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이 아닌가. 그렇죠. 뭐 요새 연예인으로서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뀨님이 자주 왔으니까 뭐. 듀오님 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뀨님이 원래 저희랑 녹음 같이 하다가 예. 일바오님이 픽해가지고 이제 따로 떨어지셨잖아요. 예, 일단은 그냥 그분께서 이제 드립을 펼칠 공간을 내가 열어주겠다. 왜냐하면 이 조합과는 드립이 좀 매치가 잘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네, 소담님은 너무 좀 이렇게 자비롭게 다 웃어질 것 같고. 네, 그 전양반은 내가 열받아하는 거 보면서 좋아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빌바오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뀨님은 아마 본인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난 이제 1대1 방송을 한다. 네. 아니요, 뭐 이번 달만 그렇게 그래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분명히 듣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니 근데 뀨님 덕분에 많이 생각하게 돼요. 좋은 컨버세이션이란 무엇인가. 뭐 화법이란 무엇인가. 귀인이네요. 그렇죠. 뭐 반면교사라고 할까. 너무 또 이렇게 언글 많이 해주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뀨님 다음 달에 봅시다. 자, 이제 좀 할까요? 네, 좋아요. 그래, 뭐 소담님 워낙 또 이런 거 길게 하면 뛰어넘기 하시니까 네네. 오늘 거는 또 참여를 하셨으니까 좀 그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담님을 배려하셔서 그런지 여기 스몰 토크가 약간의 스몰 토크라고 써져 있네요. 목차에.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할까 하다가 그 소담님이 또 그때 피드백 번역해서 제가 많이 줄였잖아요, 그죠? 네, 많이 줄였거든요. 그렇기도 해요. 네, 많이 네, 줄였어요. 맞아요. 네. 특히 그 혼자 하시는 방송은 좋습니다. 그렇죠. 주로 혼자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의 스몰 토크 뭐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또 네, 없습니다. 네, 그래요. 목도리 참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색. 예. 그러네요. 이제 영화 얘기 넘어가죠. 왠지 이제 또 뭔가 소담님 더 싫어하게 더 길게 하고 싶긴 한데 네, 넘어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럴 때 또 진심을 또. 네. 오늘 영화 플랜 75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에 일본에서 개봉했고 한국에는 2년 뒤에 2024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이고요. 이게 뭐 데뷔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요 인물로는 미치,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할머니죠. 네. 그 바이쇼 치에코 배우가 하셨고, 그다음에 그 플랜 75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 이소무라 하야토가
씨가 했고요. 그다음에 플랜치 15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분, 네, 요코. 네 맞죠, 요코, 네 카와이 유미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필리핀에서 와서 그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필리핀 노동자 스테파니 아리안 했다고 하네요. 네. 좀 알려진 배우들은 아니죠. 제가 미친님은? 일본 영화를 잘 안 봐서 뭐 음. 저는 당연히 모르고 아십니까? 전 몰라서 물어봤죠. 네. 그 미치님은 성우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유명한 그래요? 성우라고. 또 일본은 성우와 배우의 그 경계가 상당히 그러니까 성우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연기도 많이 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치. 그런 경우 있지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배우들도 되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막 70년대 데뷔하시거나 60년대 데뷔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성우로 데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빌바오님이 왜 일본 영화 많이 안 좋아한다고 하셨었죠? 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러닝 타임을 가지고 네. 이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하는 생각.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플랜치 15도 마찬가지로 네. 뭔가 그 지켜보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뭐 할 얘기가 더 있는 건 아니고 지켜보게 만드는데 그게 좀 근데 그 감정이 사실 뭐 긍정적인 감정이 모를까 대부분 이제 약간 내려가는 감정들이다 보니까 보면서 좀 불편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죠. 고레에다 이로카즈 영화도요? 아 그것도 좀 그런 편?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그 최근에 나온 고레다 네. 감독 뭐지 그 괴물이요? 예 괴물 보고 막 대박 뭐 이러는데 저도 뭐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참 재밌는데 역시 일본 영화구나 이렇게 뭐 봤거든요. 그런 느낌. 뭐 일본 영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점을 되게 좋아하죠. 그렇군요. 빌바오님이 싫어하는 부분. 제가 싫어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그래도 원래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네. 그래서 저 하는 팟캐스트에서는 영화를 다룰 때마다 혹은 뭐 콘텐츠를 다룰 때마다 일본 거를 되게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금지령이 떨어졌을 정도로 그렇군요. 저는 좋아합니다. 혹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네. 그 특유의 감정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2025년 들어서 1월에 룩백을 봤어요. 룩백. 네, 작년에 나온 영화. 네네. 근데 보자마자 올해 내가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거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호의적입니다. 저도 뭐 룩백을 볼까 했지만 네. 룩백에 대한 호평이 많길래 나랑은 안 맞겠구나 하면서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안 맞을 것 같네요. 그래요. 소나님은 일본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 예.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 애니메이션 잘 못 봐요. 왜요? 그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에만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 슬램덩크가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보러 네. 갔는데 네. 그 움직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랄까 약간 카툰 버퍼링이 렌더링. 있다고 해야 될까? 네, 있죠. 낯설게 그래서 느껴질 수 있을 그게 것 같아요. 엄청 낯설고 약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 빠져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아까 뮤지컬 영화 못 보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몰입이 안 돼. 그쵸. 근데 뮤지컬 영화는 라라랜드를 기점으로 좀 좋아하게 된 것도 같아요. 뮤지컬 영화도 원래는 좀 안 맞으세요? 뮤지컬 자체도 잘 안 보고 뮤지컬 공연장에 가서 보는 것도 좀 잘 못 보고 뮤지컬 영화도 좀 힘들긴 해. 에밀리아 페레즈도 조금 그랬어요. 진짜 요새 영화 많이 보셨구나. 그렇구나. 다 재밌다 그래서. 이번 영화를 힘들게 보셨겠네요, 빌바오님은? 저는 뭐 상당히 일단 주제 자체도 조금 어렵지만 네. 또 그 비참한 그 장면을 굳이 오래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러네 이거. 이런 생각. 근데 오히려 심파가 아니잖아요. 이런 심판은 아니 담담하죠. 예. 그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렸다고 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렸다고 더 비참하게 막 응. 뭐 예를 들어서 그 울고불고 막 이런 거 미치 할머니의 절친 할머니가 네. 식탁에 죽어 있을 때 굳이 막 그러니까. 얼굴을 비춘다거나 이러진 않죠. 그쵸. 그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뭐 소담님이 고르셨으니까 소담님은 좋게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좋게 봤고 저는 뭔가 블랙 코미디도 좋아하고 이렇게 좀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저도 그런 해요. 면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감정만 강조하지 않고 그래도 메시지가 있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 되게 좋았어요. 그 노매드랜드라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인데 보셨나요, 다들? 네, 봤어요. 네, 그 노매드랜드가 저는 사회 문제도 지적하면서 감정도 어느 정도 모의를 하게 하면서 사건도 계속 있고 네. 그 정도의 템포를 저는 좋아하는데 네. 요거는 플랜치시보는 노매드랜드와 되게 결이 비슷하지만 템포가 조금 느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서사가 너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좀 적은 일본 영화의 특성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뭐 한국인으로서 2시간이면 근데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일본 영화에서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문제의식을 한 줄로 약간 표현하면 훨씬 더 러닝 타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억지로 늘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 영화도 늘렸다고 봐야죠. 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너무 아니, 마틴 스콜세지 영화도 그렇게 길게 하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뭐 기준은 누가 죽고 계속 이제 자극적인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뒤통수 맞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도파민을 계속 자극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너무 자극에 익숙해진 나머지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또 좀 찝찝했던 부분 뭐냐면 그 시간이 길면은 이제 뭐 그렇게 감정에 이렇게 동화되면서 길게 긴 호흡으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저는 또 안 좋게 본 부분은 문제는 잘 던졌어요. 네. 이거 문제지, 그지? 근데 답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게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할머니가 죽을 걸 암시하지만 그렇다고 죽었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그 애매한 화면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정답이 뭔데? 라고 물어보고 싶은. 약간 감독의 책임 회피다. 그렇다고 뭐. 저는 이런 의견들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감독은 자기 의견을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거죠?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 줄거리 얘기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줄거리 짧게 할까요? 75세 이상 노인 안락사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75세가 넘은 노인들은 국가가 돈을 주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근미래에 일본에서 도입한 것인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플랜 75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로모 말고 전화 상담을 하는 요코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터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죽음을 결심한 노인들이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이 전화를 상담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이게 막 가르쳐 주니까 그 요코가 거기서 약간 현타가 온 것처럼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 약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러면 안 되잖아.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감독은 플랜 75 같은 정책은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미치가 선택을 했다가 난 죽겠다고 선택을 했다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거 자체도 그 선택 자체도 이 선택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느꼈는데 반면에 또 이 노인들의 처참한 삶도 보여주잖아요. 외로움에 노출 많이 되고 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걸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플랜 75에 긍정하는 노인들도 보여주고 또 있어서 뭐 글쎄요. 뭐 저는 이게 정답을 확 내렸다라는 느낌은 그러니까 물론 감독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노인들의 어떤 빈곤한 삶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답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결말 얘기 나온 김에 좀 할까요? 빈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말의 의미가 졸리시구나. 아니 결말이 어땠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때 감기 안 걸렸으면 되게 났을 텐데. 1월에 분명히 열심히 봤는데 말이죠. 그건 1월이고 지금 네. 3월 20일인데. 그죠. 근데 저는 일단은 소담님 의견에 더 공감을 하는 편이고 감독이 명확하게 바라고 있는 점이 있었고 그거를 표현했던 영화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드는데 네. 빌바오님의 의견에도 공감이 드는 건 네. 그런 의견을 마지막에 열어둔 게 저는 더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끝까지 던지던가 네. 아니면 마지막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돼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무책임해 보였고 저는 문제의식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전반적인 영화의 완성도가 감독이 아직은 조금 덜 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되게 떫은 감 같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라 되게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그렇죠.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서 약간은 찝찝하게 끝난 느낌? 사실은 뭐 글을 써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사실 뭐 매짐이 사실 어렵죠. 네. 그러나 해내야 되는 게 또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보다 오히려 그런 실제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조금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가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둔 그런 세계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조금은 덜 몰입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척하지만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가상의 이야기니까. 네. 그렇게 보셨구나. 뭐 저는 근데 거의 이거는 다큐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들어본 것 같고 이제 뭐 주제로 넘어가서. 근데 플랜치스보 이 계획이 저는 보면서 이건 절대 자발적인 참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네. 뭐 거기서 표현하기로는 언제든 그만두셔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플랜75에 끌려가고 있다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어떠실 것 같아요? 75살이 되면 이런 세계에서 본인은 그래요. 어쨌든 진행자를 모셔놓으니까 이제 많이 태클이 들어오는데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수용하는 자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라는 게 띠오님과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꾸 띠오님을 의식하시네요. 근데 좋아하시니까. 아니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의식하죠. 네. 의식하고죠. 라이벌 의식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뭐랄까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우즈와 필 미켈슨처럼 그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을 줬다고 해놓고선 본인이 만약 이 상황에서 75세가 되면 맞다.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은지. 근데 이거는 좀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담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가 내가 얼마 정도 있을까에 대해서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7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갑자기 부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청년 시기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벌어놨던 돈으로 하거나 뭐 어쨌든 젊었을 때 해놨던 기반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얼마 정도냐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기반이 만약에 못 쌓았다, 뭐 어떤 뭐 연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삶을 더 억지로 이어가는 게 사실 고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족의 의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저 혼자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의 삶에서 행복보다는 또 외로움이나 그런 게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근데 뭐 그 나이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이경규 아저씨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영화에 대해 다뤘어요. 이 플랜 75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기는 무조건 120살까지 살겠다라고 막 얘기하다가 물론 이제 희극인이니까 이제 뭐 농담조가 섞여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에 숨은 자신감을 내가 봤거든요. 왜냐면 이영규 씨는 축적된 자산도 많을 거고 건강 관리를 돈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남들보다 월등히 많을 테니까 내 경제력이면 120살 정도는 살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수담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경제적인 거랑 저는 관계랑 제 건강 상태가 많이 영향을 종합적으로 네네. 내가 돈이 많은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거나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그런 없으니까 75살 이상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내 주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플랜 75 이 세계관 안에서는 노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75살 이상일 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따가 뒤에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도 발제에 넣어두셨지만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관계없이. 받아들인다고요? 75세 네,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저는 알겠다, 하겠다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뭐 장엄하게 가겠다. 사실 75세보다 적은 나이에 하라고 해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삶은 고통이니까. 제가 유일하게 그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발적으로 그걸 뭔가 하면 저한테 다음 생애가 있다면 거기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게 크거든요. 죄를 짓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 기독교 어떤 베이스. 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힘들 때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 할 때마다 죽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해 혹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이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보다 내가 환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환생에 대한 욕심이 또 있으시구나. 혹시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자살을 했으니까 이번 생에는 벌레로 태어나야 돼. 이러면 되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 내세관 이런 게 있나요? 잘 몰라서. 그런 게 있진 않은데. 그러면 당신은 불교신자입니다. 환생을 믿으시다면.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라면 제가 막 엄청나게 죄책감을 갖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나라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했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선택할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사회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있다 가족이라든지 강요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반발이 생길 것 같아요. 네가 강요하면 좋죠. 완전 달라지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네가 그거를 나한테 무의식적으로 강요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오기로 안 할 것 같아요. 선택을. 그거는 저도 너무 공감됩니다. 근데 사람이 다 모순적인 측면이 있지만 모순 덩어리죠. 네, 다 모순 덩어리지만 네. 빈둥님은 그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모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현생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막 드러나기 싫은데 드러나 있고. 맞아요. 저 모순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 모순적일 수가. 근데 그걸 드러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 모순이요. 모순밖에 없어. 근데 이런 게 허위 없는 어떤 진솔한 삶의 태도죠. 네네네. 저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거는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왜냐면 누가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응다 또 워낙 인간적인 분이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냥 뭐지 약간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의는 없어요? 네. 뭐 그래요. 다들 이제 생각이 좀 나뉘시긴 하네요. 네. 그래도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자체가. 대해서. 그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아직 우리 젊기 뭐 플랜 75라 그러면 노래하는 거 되게 맞다 싫어하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 덩어리야. 모순 덩어리. 제가 바로 모순으로. 요 설계 좋지 않습니까? 모순. 또님은 빙긋이 또 웃음을 짓겠죠. 네, 조심해 주세요 노래. 저도 싫어하니까요. 그래요?
아니 제 또님한테 하는 거죠. 대화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건 좀 TPO에 맞지 않죠. 예, 예. 네. 뭐 미안해요. 뭔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우리 아직은 젊으니까 네. 사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아 그럼요. 사람은 살면서 생각 바뀌는 게 당연하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반발심을 가질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요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복지, 노인 복지에 관련해서도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 연금 문제 연금 문제. 개혁되면서 한 번 더 사람들이 더 맞아요. 좀 반발을 많이 세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문제가 정말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 같아요. 플랜 75라는 세계관이. 그러니까 75세 이후에 뭐 국가가 그 노후를 보장을 못 해주든 내가 그걸 기반을 못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둘 다 만약에 국가도 실패하고 나도 실패했을 때 근데 나 이제 늙은 나만 남아 있을 때는 사실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에서 설득을 잘한 것 같다고 보긴 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미치가 겪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이제 몰려간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네. 미치 정도면 상당히 그 뭐랄까요 아직까지도 지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고 일단 대화가 잘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정신적인 건강함이 분명히 있고 또 일도 충분히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안 되고 또 뭐 관계는 이미 좀 단절이 되어 있고 또 유일한 친구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집이 철거되고. 네네 그렇죠 집도 철거되고 그러니까 미치는 만약에 국가가 도움을 줬다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건강하게 몇 년은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위치를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기 시작하니까 영화 결말로 가면 미치가 약간 죽음을 선택하듯이 보이게 되는 과정이죠.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잘 짜여진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아까 결말 얘기는 했지만 미치가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네. 미치가 약간 그 야외에서 노을을 보는 장면 맞죠? 맞죠. 저는 거기서 미치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오. 이미 죽을 거였으면 플랜 75를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죽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나왔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발제를 주셔서 생각해 보면은 감독은 어느 정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나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서야 들어요. 이제서요. 그래 어떻게 보세요? 기억 안 나죠?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기억나요. 꼭 네. 기억나는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기억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빌바오님은 저한테 놀리신다고요? 사실 저도 사실 조금 기억이 안 나나요? 그게 아니라 약간 지금 수면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로딩이 빠르지 않네요. 네. 저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마지막에 노을을 바라면서 그 표정이 네. 나 한번 그래도 살아보리라 이런 표정보다는 기가 확 죽어서 침울한 상태로 결국 내가 챌린 75 시설에서 뛰쳐나왔지만 네. 결과적으로 나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버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 당장 죽는 게 두려워서 뛰쳐나왔지만 당장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느끼면서 오히려 더 처절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바깥에 나와 보니까 희망이 더 없음을 완전 깨달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당장 죽음을 선택했겠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밝아 보이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주인공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좋은 풍경이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안타깝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무겁지만 그렇게 드네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노인분들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더 무겁게 다가왔고.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되게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게 더 비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삶의 의지라는 게 또 강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플랜 75 같은 것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미치처럼 충분히 노동력이 남아있는 분들한테 또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국가는 어떻게 보면 플랜 75의 방향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국가라면 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후자의 투자는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좀 애국적인 발언이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지금 미치가 네. 75세 지금 78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영화상 네. 그때까지 일을 했는데 왜 앞으로도 네. 또 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닐 네. 때는 좀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진작부터 쉬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아. 오히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노인이든 어린이든 다 네.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될까? 그냥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미치한테 만약에 그냥 살아도 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허탈함이나 아니면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단순히 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느낌보다 본인이 살아있음을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방향에 조금 더 가까웠던 인물이었던 것 같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되게 공허함을 많이 느끼고 특히나 이 사람은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그런 노동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 그냥 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위로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되게 오히려 반대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히로무라는 그 플랜 75의 다른 직원의 삼촌도 나오잖아요. 네. 그 삼촌네 집에 히로무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삼촌의 삶을 보면 삼촌은 일본의 여기저기를 이동하면서 건설 노동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도 평생 노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생활이 빈곤하고 또 플랜 75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왜 평생 노동을 했는데 노년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구조가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제도로 사실은 젊었을 때 했던 노동 수익의 일부를 떼서 모아놨다가 국가가 불려서 생활비로 주는 제도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거죠. 네. 일본엔 그런 게 없나 보죠? 근데 이거는 설정상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아시죠? 설정상의 우리나라 문제일 수도 별로.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이 뭐 한 20대 때부터 꾸준하게 일을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부양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1인 가구였다면 훨씬 더 여유로웠겠죠. 뭐 쓸 그 데가 삼촌이 1인 가구였다는 설정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이거는 영화하고 영화 안에서 설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한 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노동했던 사람이 빈곤한 환경을 만듦으로써 그 감독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20대부터 꾸준하게 일을 하는 1인 가구가 있다면 당연히 빈곤하지 않게 노후 생활을 보냈겠지만 애초에 설정은 그냥 그렇게 해서 벌어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뭐 중간에 뭐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뭐 돈을 다른 데다 썼든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단순히 계속 일을 해왔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빈곤할까라는 문제의식이 모두한테 적용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감독이 선택한 게 아닐까요? 나름의 설정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줘야 또 이야기가 굴러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빈곤한 노인들이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빈곤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것 같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네네네. 그렇죠.
제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좀 네, 아무튼 있을 수도 저는 있죠. 그렇고, 뭐 아직 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음. 자체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을 하지 않았던 뭐 노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네. 그 노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사람에게 정부나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해서 노후를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난 그렇지는 않은데 음.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 분명 존재한다고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네. 가족이 장애가 있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이 네. 있는 것인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는 좀 그 판단 기준은 근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런 판단 기준 없이 모든 노인들을 정부나 국가가 동일하게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으시지 되게 않으세요? 부유한 노인들까지 뭐 국가가 지원해야 되냐 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든 어떠한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경제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했느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고. 근데 저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제 생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소담님 의견에 공감하는 네. 게,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네. 그 사람이 벌어들인 수익만 갖고 그 사람의 사회 기여도를 판단할 수는 없죠.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수익 활동을 거의 안 하시지만 그 종교인 분들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위안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사회 전체의 부를 만들 수도 있는 네. 거라서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죠. 주부도 있고. 뭐 네. 그렇죠, 주부도 있고. 여러 그러니까 가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을 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노동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이 되지 네. 않는다고 해서 내려깔 수는 없는 거라서 음. 저는 최저선은 국가가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네. 기본소득이 됐든. 네,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주거랄지 그게 뭐 공동주거든, 뭐 대학교 기숙사처럼 네. 그런 형태라도 뭐 자기 혼자 잘 수 있는 뭐 조그만 방과 뭐 식사 네. 요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래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 영화에서의 세계관을 보면 안 그렇죠. 그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청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맞아요. 정도가 되게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플랜 75라는 게 도입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담님과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당위의 문제고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는 따져볼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죠. 사실 뭐 플랜 75랑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교통 문제거든요. 노인.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경로우대. 우대권이라 그러나요? 네. 그게 60세 이상인가? 하여튼 65세. 네, 그 정도면은 다 받잖아요. 웬만하면 기준 없이 요새는 다 뭐 받잖아요. 사고가 아닌 이상. 근데 늘 이제 나오는 게 그 교통공사나 이런 데 그 적자 문제고 그 적자 문제의 가장 큰 파이 중에 가장 큰 이유의 파이가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대권 문제가 매번 언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항상 젊은 친구들은 본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뭐 그럴 것까지 뭐. 근데 되게 많이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 우대권은 지금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몇 년째 65세로 고정되어 있고 이거를 아무 기준 없이 다 줘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항상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세금의 대부분은 40, 50대가 내고 있을 텐데 20, 30대가 사실 분노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좀 있지 않나. 어차피 니들 세금 많이 안 내고 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저는 진짜 물론 뭐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노인들한테 그 우대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적자가 사라지나? 라는 생각은 근데 그게
저도 뭐 정확히 아는 건 네네. 아니지만 네. 가장 큰 적자의 이유 중에 하나를 그걸로 뭐 자료가 나온 걸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의 그 옳고 그름을 배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노인들과의 갈등 문제에서 저는 그 문제가 되게 큰 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피부에 맞닿는 문제니까 그렇죠. 더욱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출퇴근에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매번 이제 지하철에서 그 조금 폭력적인 노인분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되게 분노를 느낄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닿는 게 그거니까. 아마 이제 그게 뭐 운영비가 얼마 들고 뭐 그 적자가 폭이 얼마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변명인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지하철에 탔을 때 느끼는 불쾌함이랄지 나는 그래도 1,300원, 1,500원 꾸준히 내는데 저 할배들은 안 내잖아. 그러니까 그쵸, 직방으로 오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매번 우리 집 할아버지도 아닌데 매번 금액이 오르잖아요. 금액이 오를 때마다 왜 이걸 내가 부담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도 뭐 단돈 뭐 반값이라도 내면 그 얘기가 항상 금액이 나오죠. 덜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 아니면 이거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마음의 폭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출퇴근 때라도 이거를 우대권을 그냥 배제하면은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큰 불쾌감 없이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매번 제기되고 있고.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냥 예전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다 우대권을 준다로 했기 때문에 이걸 뺏어갔을 때 오는 박탈감 혹은 노인들이 느끼는 분노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매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65세 요즘 젊잖아요. 뭐 노동하시는 분 얼마나 많고 그래서 뭐 최소 70세 이상 뭐 75세도 뭐 이렇게 올리는 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근데 그냥 표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영화의 세계관과 되게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작은 불만이 청년 세대에게 쌓여가면 언젠가 분명히 그들이 집권할 때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청년들이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좋은 미덕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그들에게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껴질 거라서. 그렇죠. 안 그래도 노인들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금 문제도 청년들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더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도 점점 커지는 게 자연적인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돼요. 근데 저는 지하철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하철 적자 문제가 노인의 문제가 아닌데 노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은 뭐 어차피 공영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고 어차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거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혐오가 그들한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좀 씁쓸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일부 노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괜히 더 눈치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라도 내게 하면 자기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시선에 좀 눈치를 보게 되고. 근데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65세 되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는 국민연금도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 너네도 받을 거니까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거니와 사실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이지 지금 당장은 내가 내야 되는 무언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불쌍하게 볼 수도 있죠. 청년들이. 그리고 누군가는 나는 그때까지 살지도 않을 건데 뭐 그때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빈둥님처럼 나는 뭐 65세 되기 전에 그렇죠. 갈란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중에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축의금을 안 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사람들은 야 너 어차피 결혼하면 축의금 다 돌려받을 건데 그거에 왜 이렇게 민감해하냐.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게 명확하게 돌아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게 아니잖아요. 네. 정확한 넣은 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노인들에게 갖는 혐오나 아니면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예, 훨씬 더 공감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인데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분들한테 기본적인 생활 다 제공해주고 뭐 취미생활도 하게 해주고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될 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어딜 가나 친구들 다 밥 사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왜 그랬지?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가면서 이제 쓰게 되는 것처럼.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이삭 눈치 토스트 빠르시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소담님이 빈둥이보다 훨씬 낫네요. 이걸 딱 알아채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맘 같아서는 이렇게 뭐 스시를 깔아드리고 싶은데. 저 스시보다 토스트 좋아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전 스시도 좋아합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스시 맛집 있으니까 추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발제가 네. 노인 혐오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빈둥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넘어가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노인 혐오도 결국에는 이제 인심에서 곧 간단다로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점은 지나서 어떻게 천천히 내려갈까를 목표로 해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추락하면, 그러니까 예전이 한 90년대나 2000년대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 교통 이런 것도 하고 뭐 국민연금도 만들고 뭐 건강보험도 하고 어르신들은 적게 내고 적게 내더라도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상정을 하고 만들어져 있고 인구도 그렇게 빠르게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상정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빨리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렇게 냉정한 선택을, 그러니까 플랜 75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그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높다고 보세요? 만약에 경제 성장이 반등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뭐 1% 2%대로 계속 유지된다면은 사실상 1% 2% 성장은 거의 뭐 후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경제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서 5%대로 다시 뭐 5%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차피 미래의 전망을 보고 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은 이렇게 나의 세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 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모두 현실을 생각하게 볼 수 없으니까. 저는 한 10년 안에 노인 세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5세 이상 분들을 아예 배제하자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있죠. 뭐 이준석 뭐 지금 같은 하고 비교도 있죠.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금을 주지 말자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아예 그냥 사회에서 배제시키자라는 뉘앙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지금은 사실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배제까지 하다 방치에 가깝게 하자라는 의견이 저는 뭐 요즘의 시국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동의할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인다라고 네. 생각해. 저는 그걸 대놓고 말하게 되는 정치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전 세계가 극우 포퓰리즘 네. 뭐 휩쓸리고 너무 있으니까. 디스토피아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저는 먼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요새 보면. 저도 사실은 이 부정적인 전망에 네.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뭐 정도에 다르겠지만. 무섭다. 그만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우리도 이제 아름다운 정책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되긴 지금은 하죠. 어떤 느낌이냐면 그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데 총대를 매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저는 더 들어요. 이준석은 사실 지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몰상식한 정도로 나간 정도는 또 아니라고 보는데 훨씬 더 이준석보다 2단계, 3단계 넘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 언젠가 등장하면 네. 굉장히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근데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나이대로 따지면 그나마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주변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되게 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소통 같은 걸 하면. 실제로 그래요? 근데 뭐 극우적인 생각이 20대 남자들에게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식처럼. 지금 이번 사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서부지법 막 쳐들어가고 뭐 대단한 테러를 막 자기는 구국의 행동인 것처럼 신념화해서 움직이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어릴 때도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미디어에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옆 또라이 같은 거 좋아하는 네. 애들.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일부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진 못했는데 저는 요새는 그게 대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20대 남성. 뭐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꼰대론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들의, 위험은 저도 감지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래도 건강한 청년들 많다고 네네. 생각하고 물론 뭐 빈둥님처럼 건강하지 않은 청년도 뭐 있지만 네. 그렇죠. 저럼 이제 건강하지 않은 청년과도 대화를 하자고 먼저 얘기하는 저같이 아주 건강한 청년도 있긴 하죠. 세상이라는 거죠. 네. 저는 일단 건강하지 않은 청년들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게 그들의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라 수용성을 아예 배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수용성을 배제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신들만의 어떤 신념 체계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본인의 의견이 되게 좁아지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본인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주장이 너무나 공고해진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관을 지지해줄 만한 증거를 찾기도 너무 좋고 가만히 있어도 맞아요. 알고리즘이 나한테 떠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사회 구조에서 이렇게 계속 제기해주지 못하고 있다기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노출된 사람들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하게 돼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뭐 약간 뭐 그래요. 어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노인과 노화라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할까도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녹음을 다시 준비하면서 서브스턴스도 생각이 났어요. 서브스턴스도 어쨌든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할까? 노화가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삶에 불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안티에이징 뭐 어쨌든 늙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 내 피부라든지 이런 것을 젊게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해지고 그런 것들이 노인과 노화를 좀 기피하고 혐오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근데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이 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젊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노인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다양한 노인들이 많이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노인이라는 게 저희가 좋은 노인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인 사람이 좋은 노인으로 비춰진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좋은 노인이라고 했을 때 노인 중에 되게 젊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노인처럼 사실 비춰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노인분들의 삶이 되게 아름답게 포장된 콘텐츠는 저는 본 기억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장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경제적인 부분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삶을 주체적이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방망래 할머니 같은 분이 되실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그게 부유하고 막 내가 사회에 뭐 정치인처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노인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 재밌게 사는 뭐 할머니들, 뭐 농촌이든 뭐 도시든 자기 그냥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계속 노인에 대한 혐오가 쌓이는 게 내가 출퇴근길 너무 힘든 지하철에서 보는 노인들 이게 전부잖아요. 내가 살면서 보는 노인이 지하철에서 보이는 노인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계속 혐오만 쌓이는 거 아닌가? 저도 되게 공감하고 저는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 자체도 핵가족이잖아요. 저희도 거의 뭐 핵가족에서 자랐을 텐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들에 대해서. 격리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일단 약간 미지의 존재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게 인상에 많이 남는 법이니까 저는 그게 좀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 혐오가 생기는 게 그만큼 노인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생활하고 뭐 핵가족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이런 구조의 안에서 생성되는 생각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또 이제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 어르신 뭐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어떤 이득이 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틀린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람은 한자를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살면서 한자를 30점을 맞아도 대학 가거나 뭐 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조그만 일례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정보를 준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단절된 게 일단 크고 저는 그리고 단절되지 않고 교류를 해봤자 금방 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구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접촉할 시간이 많아지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남의 집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같이 지내면 편하고 약간 친구 같기도 하고 약간 귀여운 면도 있고 부모님한테 못하는 얘기 막 할머니한테도 하고 이런 뭐 각자 뭐 가정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는 젊은 이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경험상 뭐 노인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좋은 경험을 준 사람이 많았다고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뭐 당연히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노인에게 혐오 감정을 갖고 있는 혹은 표출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판은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쟤네들은 자연스러운 그냥 현상이야. 쟤네들한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라고 대놓고 이렇게 옹호하는 주장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의 잘못했다. 그 의견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러면 노인 혐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만약에 전제로 하고 그 상황에서 노인 세대들 혹은 나이가 많이 든 세대들은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세태에 대해서 책임도 있죠. 네. 물론 모든 어르신들이 막 무례하거나
그러진 않고 되게 존중해주시고 네. 에티켓도 잘 지키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어르신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들을 하는 분들 많이 보죠. 네. 소담님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할머니만 해도 뭐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했는데 뭐 전쟁을 겪으시고 갔는데 갑자기 막 노인이 있더니 막 스마트폰이 나오고 네. 막 무슨 세상이 엄청 그냥 그렇죠. 변했잖아요. 종이 쓰시던 분이 네. 스마트폰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8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빠가 집에서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불과 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만 해도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게 그리고 매너라는 게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하철 같은 게 없다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문화가 발전하는 속도가 이제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들이 너무 상식이 없다. 비매너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 그 논리는 청년 세대한테도 대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세대만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인식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을 무작정 또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지금은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뭐 우리 할머니가 계속 저한테 뭐 결혼해라 애기 낳아라 자꾸 네네. 이렇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듣기 싫은데 할머니 세대는 저게 그냥 당연했으니까 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계속 싸웠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데. 네네네. 약간 이렇게 계속 싸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할머니 세대는 저게 당연했으니까라고 이해할 맞아요. 수 있어야 네. 되고 할머니도 요즘 애들은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안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네. 저도 그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서로를 이해할 만한 여유가 없고 당장 나한테 피해주는 것 같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실 노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청년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싸우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속상하네요. 씁쓸하네요. 네. 그래 왜 뭐라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걸 뚝딱 정답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네.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터진다거나 뭐 그런 거 말고는 어렵죠. 그래서 시사를 살짝 섞어봤는데 반응들이 좀 네. 없으셔서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런 걸 안 봤 시사적인 얘기 안 봤습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게 띠오님의 감정이구나. 네. 닮아가시네요.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네. 금목자학이라고. 굉장히 많이 언급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되게 좋아 좋아하시겠다. 미치겠어요. 좋아 미칠 나 것 같아요. 그 좋아하나? 사람. 네. 그럼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현관이라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닐까. 다음부터 이제 뚜님을 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또 연예계는 또 슬퍼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뭐 질문들 어느 정도 다 다뤄본 것 같고 그냥 재밌게 그냥 네. 마지막에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지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지금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거나 아니, 나이가 들었다고 뭐 버팅거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지금의 제 모습으로 잘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주변에 만족과는 관계없이. 빈둥 아버님은 관심 주면 싫어하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네.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좋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제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저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노인이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배려해주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뭐 반대로 혐오하거나 이런 게 오히려 변화가 생기면 되게 슬프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내가 진짜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해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네요.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네. 난 지금 멋있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다 뭐 이런 건가? 그죠.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어.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다 보니. 저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발전하고 아니, 싶은 아니, 생각이 있나 보네. 저는 나는 나아지고 이미 싶지 완성형이니까. 역시 난 타이거즈. 완성형이지. 괜히 그런- 처음에 말했는데 이래서 나중에 말해야 되는데. 사실 네.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 좋았어요. 네. 그래. 그런 어떤 자존감? 네, 좋아 보입니다. 멋지네요.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나는 네. 완벽해. 여기서 왜? 얘기를 더 얹어봤자 제가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해. 네. 왜냐? 아. 나니까. 뭐 이런 감성. 역시. 공격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제가 공격을 받고 있네요. 쪼님이 사라지니까. 지난번에 저 이거 네. 기계에 오류 있을 때 네. 그때 조롱당한 걸 생각하면 좀 많이 그렇죠. 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좀 조롱 당할 만하지 않았나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사람 불러놓고 말이죠. 미리 준비를 해보고 했어야 네. 되는데 그래요. 네. 수담님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꿈꾸는 노년의 생활이 있는데 어, 전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거든요. 네. 일단 포르쉐. 아니요 그런 건 필요 없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네. 책 보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제 삶의 많은 부분을 그걸 하면서 보내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더 시간이 지금보단 많을 테니까 도서관 가서 책 보고 도서관 가면 영화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영화도 보고 산책하는 것도 더 안 들고 그냥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좋겠다. 저 독서 모임 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독서 모임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독서 모임하고 산책하고 책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살면 되게 좋겠다. 서울에서 그걸 다 무료로 할 수 있다. 그쵸, 네. 서울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자기 집 있으면 살면 네.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소담 할머님의 70년 차 독서 모임. 와. 그런 거 꿈꾸시는 와. 거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네.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국가가 망할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국가가 망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기후 위기 문제도 매우 그렇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네. 진짜 제가 1,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떨지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맞아요. 음. 저도 진짜 열심히 사는 게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 네. 저 75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이 진짜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늘상 기후 생각한다기보다는 근데 그런 콘텐츠들이 제 알고리즘에는 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과학자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짜 보는구나. 근데 이게 5년 남았다 이런 뭐 말 하죠. 갑자기 지구가 망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네. 식량난이 올 거고 그러면 뭐 전쟁이 나든 뭐 어떻게 되든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삶의 모습과는 진짜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러겠네.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막 식량난이 생기고 이러면은 사실상 또 국가 입장에서 잔혹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노인분들한테 뭐 이렇게 한다거나 방치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부자들만 살아남겠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역사 속에서 그런 건 많이 있었으니까. 예. 어떤 희망찬 얘기를 하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다시 바오님의 희망찬 얘기 해주면 되죠. 제가 진짜 희망찬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20대 때부터 생각하던 건데 재밌는 할아버지가 되자. 그러니까 제 꿈이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재밌는 할배가 되면 그냥 뭐 말만 잘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재밌는 할아버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재밌으려면 일단 그 머리 회전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겠죠. 뭐 가족 유대 관계가 정확하게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픈데 막 끙끙 앓아야 돼. 돈이 없어서. 그러면 사람이 유쾌할 수가 없겠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는 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일단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뭐 사회적인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낙관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이게 막 얘기도 하고 유쾌한 모습 퍽 던지고 뭐 이러면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경상도 할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더 말을 안 해. 우뚝뚝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리 잡힌 어떤 그 가부장적인 자세가 나이 먹는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웬만하면은 경상도 할아버지 중에 유쾌한 분이 별로 없고 다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좀 그런 무게 잡는 어떤 만성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되게 외로워 보였어요. 이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의 그 기질은 남아 있는데 몸은 늙어서 약간 사람들이 막 실제로 뭐 존경도 안 해주고 뭐 좋아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만 하는 그런 노인들을 많이 봐서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유쾌하게 좀 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쾌하게 살려면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열심히 돈 네. 벌고 해야죠. 네. 열심히 돈 벌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뭐 성에는 안 차는데 네. 뭐 노력은 한다. 뭐.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좀 모자라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네.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가난하되 그거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가난하게 명백하기 때문에 돈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산책 가고 책 보고 영화 보고 사실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을 뭐 집이든 먹는 거든 이런 건 해야 될 테니까 그 정도를 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저도 근데 그런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친구들 만나려면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하려면 그래도 돈 필요하고 뭐 친구 장례식 가려면 장례식 갈 때도 돈 필요하고. 그죠. 네, 그 정도 돈이 뭐 만만치 않게 들죠. 맞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생각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뭐 내가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몸도 잘 못 가는 상태고 말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뭐 어디 요양병원에서 몇 년씩 있다가 그렇게 죽는 거는 제일 좀 비참하지 않나? 그걸 했어요. 만약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런 거 좀 봐서 최대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 결론이 즐겁기도 좀 뭐하고 그러네요. 즐겁게 끝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즐겁게요? 유쾌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음을 가지고 유쾌하게. 아직까지 저기 그 레벨을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인정을 하고. 네. 일바오님이 생각하는 재밌는 할아버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이미지. 제가 좋아하는 재밌는 할아버지. 네네. 뭐 일단은 오래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들은 사실 그런 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마룡 씨랄지, 뭐 이경규 씨도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뭐 아직까지 그분들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물시긴 한데. 아 그런가요? 이마룡님은 완전 노인이실 것 같은데. 70세 살짝 넘으셨어요. 72세? 뭐 이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 진행하신 분 누구죠? 이름 그 유명하신 분 브라이언 모식이었나? 몰라요.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분도 엄청 유쾌하시던데 그분도 60세 이상은 되어 보이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뭔가 조금 더 유쾌한 할아버지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권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럼 그쪽은 우리보다 좀 덜 가부장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긴 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 물어보고 나이 위계질서 따지고 하고 이거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존댓말 반말 나눠서 쓰고 그래서 제가 아예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으면 그 나이 따지는 거랑
호칭, 네. 존댓말 반말 나눠서 쓰는 거 이거 다 없애버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나이를 물어본 적 있었나요 서로? 없었죠. 없죠. 대충 저는 안 알죠. 물어봐 대충 봅니다. 네. 뭐 낌새로 알죠. 어떻게 알아요? 게임새로? 그거는 몇 년도에 군대 있었다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빈정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누구지? 저기 오프닝 크레딧 이름을 까먹으신 거예요? 수면이 부족한 왈라비님. 왈라비님과의 네.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대충 파악하고 있죠. 잘해라 알아서. 저도 나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근데 그게 제가 영향을 받아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요. 사람의 나이를 알게 되는 순간. 네네. 음. 그 나이에 대한 뭔가 선입견이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웬만하면 저도 진행하는 모임에서 나이 얘기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막 꼭 묻는 사람 음. 싫어요. 좀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저는 굳이 말 안 물어봐-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물어보는 그렇게 그냥 사람도 딱 대놓고 굳이 얘기하시는구나. 물어봐요. 왜냐면 그걸 물어봐야 내가 뭘 언니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음. 예를 들면은 친구들 뭐 남자친구, 친구들 남편 이렇게 만났을 때도 서로 나이를 물어봐야 뭐 형인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물어봐야 속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물어보는 걸 오히려 더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남자인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형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형님이라고 하고 호칭을 맞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압박을 맞아, 가지는 맞아, 사람이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 보이면. 그거를 해야 마음 편하다고 느끼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이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반대로 내가 형 같은데 왜 형이라고 안 하지? 이거에서 기분 그치. 나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아요. 내가 형 같은 분명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얘 왜 나 형님이라고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왜 자꾸 님이라 그러지? 씨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러면 좀 이제 짜증나더라고요. 저 농담이고 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 저 진짜 그 형님이라는 말 네.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 아까 얘기 나온 그 왈라비님은 네. 항상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이를?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특히나 형으로 보이는. 그래서 나이를 저도 물어본다고요? 팟캐스트에서 그 유생님이라고 저보다 네네네.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그래요?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모임에서 만났고 서로 나이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5년 넘게 그냥 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팟캐스트를 할 때 오자마자 그 유생님한테 형님이시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가 약간 애매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분명히 그거를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쵸 맞아. 그냥 어른들한테 배운 네. 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사실 그거를 그렇게 누군가 나를 형님으로 먼저 불러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보단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좋아하는 아닐까 사람이 더 싶어요.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찬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약간 70년대 이상? 네. 80년대 초반? 음. 그 형들은 무조건 그런 거 형 대접 안 해주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80년대 초반이 싸가지 나한테 없는 놈으로 형이다. 보죠. 80년대 초반이 나한테 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는 근데 틀린 빌바님은 말도 아니고요. 딱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봐도 나보다 어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형이라고 빌바오님, 안 하고 상관없어요. 빌바오 씨, 상관없어. 빌바오님 이렇게 상관없어. 하는 경우와 상관없는데 네. 그런 경우와 네. 형님 하는 경우랑 네. 굳이 따지면 누가 더 본인의 둘 다 성향에 뭐 맞아요? 그런 거 호감이고 성향 비호감이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형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 맞춰주면 되고. 유쾌한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어. 쉽지 않아요, 유쾌한 할아버지 되는 게. 전 꽉 닫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도 있겠네요. 반대로 그 자기가 분명히 어리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네. 언니라고 그냥 무작정 부를 때 네. 보다 오히려 그냥 소담님, 소담씨라고 네.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시겠네요. 네. 그게 좋지. 저한테도 제 나이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상대방한테 나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래야 더 편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하는 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꽉 닫혀 있으니까 제 방식을 강요하는 거죠. 나한테 나이 물어보지도 말고 난 안 물어볼게. 약간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근데 저는 호칭이랑 상관없이 뭐 어떤 님이라고 부르든 형이라고 부르든 뭐뭐야라고 부르든 저
개인적으로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음. 하는 편이어서 형님 뭐 형이라고 해도 할 말 다 하는 편이고 저는 나이가 뭐 10살 많든 뭐든 왜냐면 내 의견이 웬만하면 맞아서 그런가? 그건 그래요. 어쨌든 그런 유쾌한 할아버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가끔 틀릴 수도 있지. 가끔 안 될 수도 있지. 이런 것도 인간적인 모습도 좀 첨가를 해서 어쨌든 저는 그런 편이라서 오히려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동생이라고 해서 뭐 막대하고 그러진 않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궁금한 게 많아. 소담님은 나이가 위인 사람이든 아래인 사람이든 그 불편함의 차이는 없어요? 위든 아래든 많이 차이 나면은 엄청 편하진 않죠. 비슷해 보일 때보다. 네. 저는 아래라고 여겨지면,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되면 저는 불편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적다고 생각하면. 저는 많다고 인식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편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여쭤보긴 했는데. 네, 이런 거는 또 한국 사회 경향상 나이 적은 사람만 만나서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다음에 나이 적은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 느낌, 제 아주 편견적인 경험으로 느껴볼 때 자기가 제일 형이고 다들 밑에 동생들로만 꾸려져 있는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되게 권위적이죠. 나이 어리니까 함부로 해도 되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의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남녀 가리지 않고. 근데 빈둥님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왜인 것 같으세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권위적이라고 조금이라도 볼 것 같다라는 여지를 주기가 싫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의 소통할 때는 제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보단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뭔가 토론할 거리가 있거나 의견이 다를 때 뭔가 주저하진 않거든요. 나이가 제가 적다고 해서. 근데 반대로 나이가 적은 분들하고 토론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머리를 많이 굴리는 성향이에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것도 있고 상처받고 않으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이 그렇게 저를 보는 시선 자체가 불편해서. 그래서 애초에 그냥 나이 없이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편한 거죠.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우리 되니까. 빈둥님은 아주 젠틀한 할아버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적은 분들이랑 있을 때 불편하는 것은 뭐 독서 모임 하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나이를 안 물어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회사에는 저랑 10살 넘게 차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 막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랑 대화할 때 제가 불편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나를 불편해하겠지라는 게 저도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구나.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닐 때도 1살, 2살만 많아도 엄청 선배였잖아요. 그치. 막 몇 학번 막 이런 분들은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저보다 뭐 10살, 뭐 5살 이렇게 어린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나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불편한 거예요. 소담님 먼저 막 이렇게 다가가서 살갑게 하진 않아요? 그분들한테? 네, 저는 회사에서는 정말 업무적인 이야기 제외하고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근데 잘 상상이 안 가요. 두 분이 나이를 더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독서 모임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 안 말해도 되고 서로 나이를 모르는 채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나 소담님이나 나이의 의식을 더 많이 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임에서 나이를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 말해도 뭐 그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죠. 그다음에 저는 나이 어린 동생들이 저를 우습게 봐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좀 좋죠. 의도하기도 하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어려워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되니까. 애초에 제가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이에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거를 깔아두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애초에 의식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나이 물어보는 거 법적으로 금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빌바오님이 저보다 어리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었다. 그러면 저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겠구나를 알긴 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는 처음부터 모를 들었죠. 수가 없었지. 들었죠. 이 와꾸베리로는 뭐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레짐작할 수도 아, 있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네. 저희 빈둥님 편하시라고 일부러 수염도 안 갖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 맞아요. 그래도 나름 유쾌해져서 네. 뭔가 좀 다행이네요. 편하네요 마음이. 음, 뭐 소감하고 뭐 마무리할까요? 네. 뭐 못한 질문들도 있지만 네. 구성상 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초록 목도리 예 소담님부터. 일단 이 영화를 저는 되게 많이 소개하고 싶었고 네.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두 분이 별로 재밌게 보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는 빌바오님이 더 재밌게 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들으시는 분들이 영화 안 볼까봐 더 걱정이 아하. 되는데 아니죠. 네. 제가 재미없게 봤으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럴 수도 있고. 네. 네. 아무튼 이 영화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세상에서 맞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하는 이야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야기일수록 불편하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좋았고 다음에 제가 또 영화 녹음을 한다면 다음번에는 좀 재밌는 영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제가 영화. 지금 두 번째 다 네. 제가 영화를 골랐고 무거운 영화를 가지고 아. 왔어가지고 네 다음번에는 블랙 코미디로. 소담님이 코미디.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또 네. 재밌는 영화로. 네. 돈룩값 하셨나요? 안 했어요. 음. 돈룩컵. 뭐 돈룩컵 좋죠. 네. 네. 그래요. 어떠셨나요? 끝입니까? 네. 혹시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는 없으시고요? 그러게요. 제발 봐주세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네. 네. 저는 제 아이고, 호불호와 관계없이 네. 그 수담님이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의식 자체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한 번쯤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셋이서 녹음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네. 한 사람이 더 저는 있었잖아요. 고작 네. 두 번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쪼님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런 굉장히 언급 많이 자체를 언급했죠. 즐거워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셋이서 녹음을 하는 게 안정적이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에 뭐 띠오님 입간판 같은 거라도 네.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셋 다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셋 다 재밌게 볼 만한 영화. 약간 블랙 코미디 정치 이야기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더 언급이 많이 될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비단 영화에 한정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서 다양한 주제를 나눠서 흥미롭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뭐 사실 저는 재미없게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지 말아야 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충분히 생각해볼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만큼 불편했다는 건 그만큼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졌다라는 의미였어서 불편하지만 봐야 될 영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천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곧 뭐 이미 노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쨌든 노인이 되실 텐데 그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챙겨드릴 능력이 내가 더 갖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전방적인 고민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나만 생각할 때 할 나이는 아니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감정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불편해서 한번 껐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끝까지 보고 잘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찝찝함을 대면하고 나니까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두 분을 더 자주 보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엄청난 칭찬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누구처럼 감기만 안 걸리면 오실 수 있는 걸로.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네, 녹음 못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반성하는 모습 아주 마음에 들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슬레이트 쳐주세요.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에 녹음이야.